자, 장수왕 볼게요. 장수왕은 가장 대표적인 게 평양 천도하고 남하 정책을 펼친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하죠. 그리고 북방에는 중립 외교를 펼쳤고 지두 분할 점령을 했고요. 그리고 경당을 설치했고 비석을 세우죠. 두 개. 아버지를 위해서 광개토 대왕비 그리고 자기가 한강 점령하고 난 다음에 중원 고구려비 이렇게 건립합니다. 자, 이게 다 장수왕 때 장수왕의 업적이다. 이걸 어떻게 배울 것이냐? 일단 배경지식은 장수왕은 남하 정책이 가장 중요해요. 그러니까 장수왕이 남하 정책 펼쳤다. 왜? 광개토 대왕이 북쪽 중국 이민족 싸움에서 땅 엄청나게 넓혔죠. 그래서 광개토 넓은 땅을 차지한 땅 따먹기의 대왕. 이게 광개토 대왕이 북쪽 중국 이민족과 싸우면서 영토를 넓혔어요. 그 과정에서 적도 많이 생겼겠죠. 장수왕은 북쪽 이민족들과는 이제 중립 외교로 갈등을 봉합하는, 갈등을 최대한 무마시키는 거에 주력을 했고 대신에 남하 정책에 치중을 했다. 아버지 광개토 대왕은 북쪽을, 아들인 장수왕은 남쪽을 이렇게 부자지간에 북쪽과 남쪽으로 영토를 넓힌 거죠. 자, 남하 정책 평양 천도를 했어요. 광개토 대왕 때 북방 영토 넓혔고 장수왕 때 천도를 했어요. 원래 국내성이었는데 수도가 그걸 더 남쪽인 평양성으로 천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남하 정책을 펼쳐서 한성을 함락을 시켰고요. 그러니까 나제, 신라와 백제가 동맹을 맺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자, 남하 정책으로 한강 유역을 장악을 해요. 그 당시 백제왕이 계로왕이었는데 백제 계로왕을 전쟁에서 패사시키고 한성을 점령합니다. 그래서 한강 전 지역을 포함하게 되죠. 이 전 지역의 위치가 중령 일대에서 남양만까지의 영토를 확장합니다. 그래서 요거 중령 일대에서 남양만 요것도 이제 시험에 나오면 힘들거든요. 문제 풀기. 그러니까 뭐 암기법으로 외우자면은 백제왕이 전쟁에서 죽어요. 이제 전쟁에서 장수왕이 죽이죠. 그럼 장수왕이 죽어가는 계로왕을 보면서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계로왕, 너 죽남? 지금 죽는 거야? 죽냐? 이런 얘기죠. 계로왕, 죽남? 이제 장수왕이 죽어가는 계로왕 보면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계로왕, 죽남? 이런 식으로. 그래서 중남, 이게 바로 중령 일대에서 양양만 일대. 이게 무슨 의미냐? 장수왕이 계로왕 죽이면서 한강 전 지역을 차지를 했는데 이렇게 계로왕, 죽남? 이러면서 계로왕 죽이고 중남을 차지했다. 중남이 뭐예요? 중령 일대에서 남양만까지 영토를 확장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계로왕 중남 이렇게 생각해서 계로왕을 죽이면서 한강 유역을 차지했는데 그 한강 유역이 어디냐? 중령 일대에서 남양만까지다. 이렇게 알아놓으시고 이 사실은 중원 고구려비에 한강 유역 장악한 사실이 나옵니다. 그리고 비교해보자면 광개토 대왕 때는 한강 이북을 확보를 했고요. 이제 장수왕 때 한강 전 지역을 차지를 하게 돼요. 이게 한강이 어떤 의미냐? 한반도의 중앙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든 왕들이 한강을 다 중히 여겨요. 백제 고이왕 때 한강 유역을 점령하면서 백제 고이왕이 국가의 기틀을 마련했다고 하는 게 한강을 점령했기 때문이고요. 장수왕도 한강 전 지역을 다 장악을 하고요. 그리고 신라 진흥왕도 성왕을 배신한 게 한강 하류, 젖과 같은 그 한강 하류를 차지하기 위해서 한강 배신하잖아요. 아니, 성왕을 배신하잖아요. 그 정도로 한강은 삼국시대 모든 왕들이 다 중히 여겼던 왕이에요. 아니, 중히 여겼던 지역이에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자, 계로왕도 외우자면은 장수왕이 무병장수하고 오래 살면서 남하 정책으로 계속 남쪽으로 공격을 하니까 계속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로왕 괴로워하겠죠. 그래서 장수왕과 전쟁하다 전살한다. 그래서 괴로한 왕이다. 계로왕은 괴로한 왕이다. 광개토 대왕 때 아신왕은 그냥 광개토 대왕은 북쪽 점령하는 게 메인이었기 때문에 남쪽은 한번 그냥 아신왕은 한번 딱 때려서 무릎 딱 꿇렸어. 그리고 말았다면 장수왕은 계속 남하 정책으로 계속 때리면서 게다가 엄청 오래 살았으니까 계로왕은 너무 괴로웠다.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자, 남쪽으로는 남하 정책 펼쳤고요. 그럼 북쪽은 어떻게 했냐? 중국 등 북방 대외 정책은 중립 외교를 펼쳤습니다. 중립 외교가 뭐냐? 중국의 이 당시에 남조는 송제라는 한민족이 만든 송제가 있었고 북쪽에는 이민족, 북이와 이렇게 남조와 북조로 나뉘어져 있었는데 이 두 개와 각각 교류를 했어요. 대립 중인 두 세력을 조종을 해서 중국을 견제한 거죠. 그러니까 남조와 북조가 대립하니까 두 개를 적당한 거리를 두고 적당하게 관계를 유지하면서 중립 외교를 펼쳤다. 이거의 대표적인 예가 북연왕 풍홍을 죽인 거예요. 이게 뭐냐? 풍홍이라는 북연의 왕이 있었는데 얘가 고구려로 그냥 고구려 손아귀에 들어가요. 고구려에 그러니까 망명을 간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남조와 북조에서 서로 달라고 그러는 거야, 풍홍을. 근데 이제 장수왕이 어느 한쪽을 주자니 어느 한쪽 편 들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고민을 하다가 어느 한쪽 편 들 수도 없으니까 그냥 죽여버려요. 이게 대표적인 어떤 중립외교를 나타내는 하나의 예겠죠. 그래서 북연왕 풍홍을 그냥 죽였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두 분할 점령. 이게 뭐냐? 선비족 유형과 지두 지역을 분할해서 점령을 했어요. 서로 여기 차지하려고 서로 싸우지 말고 그냥 분할해서 점령하자. 그러면서 서북방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했는데요. 이 선비족 유연이 어떤 애들이냐? 전연, 연은 같은 선비족이에요. 다 연으로 되면. 근데 처음 나왔던 게 전연. 이 전연이 고국원왕을 때렸죠. 한 대 때려서 고국원왕이 전연이 이런 모욕을 이러면서 전연의 모용왕이 고국원왕을 한 대 때렸어요. 그러니까 광해토대왕 힘이 생길 때 전연은 이미 멸망했고 후연이 있어갖고 후연을 조져놨어요. 광해토대왕이. 이런 식으로 우리 고구려와 사이가 안 좋았어요. 선비적으로. 근데 유연한 장수왕, 유연이랑 화친을 맺은 거예요. 그래서 야 우리 서로 분할 점령하자. 장수왕은 뭐예요? 메인은 남하 정책이었기 때문에 북방, 남조와 북조에는 중립외교를 펼치고 이민족인 선비족과는 화친을 맺어서 우리 서로 분할해서 점령하자. 싸우지 말고. 이런 식으로. 그게 바로 지두 분할 점령이 어떤 화친, 북방 이민족과 화친을 맺은 하나의 예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장수왕 때 있었다. 이걸 외우려면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지두 분할 점령이잖아요. 지두, 저도요 이런 얘기죠. 지두유, 그럼 저도유 이런 얘기죠. 그래서 외우실 때 지두유, 장수하고 싶어요. 이런 뭐예요? 저도요, 장수하고 싶어요. 이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지두유, 장수하고 싶어요. 이거 머릿속에 생각해 놓으시면은 지두유 나오면 장수왕? 지두유, 저도 장수하고 싶다고 이러면서 지두유 분할 점령이 장수왕 때다. 이렇게 외우시면 되고 참고로 남하 정책을 폈잖아요. 장수왕이. 남쪽에 백제 신라랑 막 싸우는 중에 만약에 중국 북방 이민족이나 중국 애들이 침략하면 어떻게 돼요? 완전 수도 있는 데랑 다 뒤에 배후가 다 비어 있잖아요. 남쪽에 치중하느라. 그때 뒤 완전 털리니까. 그래서 중국 남조 북조와는 각각 교류를 하면서 중립 외교를 펼쳤고 북방 선비족과도 지두 분할 점령하면서 화친 정책을 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장수왕 때 경당을 설치해요. 이게 뭐냐? 지방 사립학교예요. 그러면서 학문과 무예를 가르치거든요. 그리고 평민자제도 입학이 가능하게 돼요. 이게 이제 신라 화랑도와 유사해요. 그리고 평양천도 이후에 생겨서 장수왕 때로 추정하니까 장수왕 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먼저 비교하자면 수스리왕의 태학 이건 뭐였어요? 중앙국립학교였죠. 경당은 중앙이 아닌 지방의 국립이 아닌 사립학교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연결은 이렇게 생각할게요. 경당은 경로당의 줄임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장수왕은 오래 산 왕이죠. 그럼 오래 산 사람들이 가는 경로당이랑 연결이 자연스럽게 되죠. 그래서 경당은 경로당이다. 이것만 생각하시면 오래 산 장수왕이랑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장수왕이 이건 뭐 가상의 스토리예요. 남하 정책으로 남쪽을 점령을 했어요. 그리고 신라 쪽도 일부 지역 점령하고 딱 보니까 신라 화랑도를 봤네. 근데 이게 화랑도 보고 장수왕이 감동 먹은 거예요. 어린애들이 국가를 위해서 엄청 열심히 싸우니까. 그래서 우리 고구려도 화랑도 같은 조직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화랑도가 있던 지역에다가 지방학교를 설립했다. 그래서 화랑도처럼 평민자제도 입학 가능하고 무예를 가르친 거죠. 화랑도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국립으로 지으면 너무 이게 어떤 화랑도를 따라한 것 같으니까 지방, 신라 점령하고 신라 있는 지역에다가 국립이 아닌 사립으로 지었다. 이렇게 해서 지방 사립학교다.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